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결과적으로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주의야. 3차 함수 그래프 몇 개? 6개. 땡! 이 3차 함수인데 3개 어떻게 생겼어요? 올라갔다가 그렇지, 꼬불꼬불꼬불한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한번 멈춰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그거 뭐야? 네? 가다가 스르르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 이렇게 있겠죠? 네. 요 차이는 어디서 온다? 너에 대한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력을 갖는다면 부호가 바뀌는 게 보이니까 그때 극소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부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기만 하고 가는 거고, 이런 친구는 아예 떠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희가 대답한 6개는 무슨 그래프 개형?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 거 완전 꼬불꼬불한 거 하나, 두 번째 거 왼쪽에서 멈췄다 가는 거, 다시 여기가 왼쪽인데 왼쪽에서 멈췄다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려갔다. 조금 더 가는 거, 조금 더 가는 거, 그치? 비슷비슷한데 얘는 멈춘 거고 얘는 안 멈춘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완전히 데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다 치고 증가함수의 정의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정훈아,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함수에 칸은 두 fx에 대하여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무슨 말이야 이게? 시원아, 증가의 정의가 뭐였죠? 주희는? 아, 지효한테 물어보고 싶은 지효가 없네. 거짓하고 참. 무슨 발언이죠 그게? 자, 결론은 이거였어. x12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내가 큰 놈이라고 볼게. 큰 놈을 집어넣었더니 함수의 결과가 크다면, 큰 거 넣었더니 크다면, 이런 상태라면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증가라고 부른다 했었죠. 오케이? 내가 물어보면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오면 증가예요. 이 정도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감소라는 건 어떻게 돼요? x1, x2 똑같이 있었는데 큰 거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작아진다면 이게 감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증가감소의 정의인 것까지는 알겠고요. 증가감소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하기로 했죠? 참 거짓? 아니, 이 문장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지 판정을? f 프라임 은 아니 0보다 크다. 면 뭐야? 참 증가. 증가. 참. 참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이게 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반대도 이런 것도 있었어. 증가라고 한다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같은 것까지 끼는 거. 요게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증가를 판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정의 따라 보는 게 맞지만 웬만한 경우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야,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감소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들 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 오긴 했는데 대표 4번은 뭐 쉬우니까 빨리 좀 했다 올게요. 대표 4번 잠깐 볼게.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감소를 원하기 때문에 증가감소 판단은 뭘로 한다? 프라임으로 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프라임이 있고 그게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아니, 감소라고.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감소니까 작아야 된다. 같은 것까지 껴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얘를 미분해서 구경해야 되겠죠.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요 f'x는 결과적으로 3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3a 플러스 1이다 둘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구경하는 시점이 0부터 2까지죠. 그럼 뭐 이러면 어때?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럼 0부터 2까지 함수는 음수니까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겠죠? 지금 요 함수 이름이 프라임이라는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요렇게 왔어. 0부터 2까지. 그래도 감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때 딱 0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울기 0이었다가 감소했다가 0 찍고 멈추는 거잖아. 이것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어? 감소. 감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하나라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을 갖고 우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F'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게 음수면 좋겠고요.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도 음수면 좋겠다. 요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결국에 얼마 나오냐? 3a 플러스 1이 나오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가져다가 계산을 하시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를 집어넣어 볼게. 프라임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나와요? 12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2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12 이렇게 나오죠? 너까지 합치면 25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3a 플러스 25가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뭐 이 정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5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3분의 25는 대충 얼마예요? 8점 얼마 얼마 이러겠지. 이 친구 마이너스 8점 얼마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가장 큰 정수 a는 얼마야? 마이너스 7.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9? 맞아, 마이너스 9야. 얘들이 웃긴 게 마이너스 8은 안 나오고 마이너스 7이 나오대. 마이너스는 숫자가 커질수록. 근데 그걸 감안을 했어도 8이 나왔어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어제 광주고반에서도 이걸 했거든. 걔네들도 똑같은 소리를 해갖고 혼났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이너스 8점 얼마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거 마이너스 9이면 되겠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가 근데 그거 알려줬나? 비율관계? 비율관계는 안 알려줬나 보네. 일단 문제 풀다가 지호 오면은 비율관계 좀 할게요. 자, 대표 문제 5번 봅시다. 함수 fx의 모든 극값의 합.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은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극값이야. 그럼 극값을 찾겠다라는 건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겠죠.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찾으려면 얘를 미분해서 f'x 이렇게 나오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언제 0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게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친구 인수분해 한번 하면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 그게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 1과 3을 극값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 3차 함수 우리가 그래프 알고 있으니까 그려볼게. 그냥 요렇게 그려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시점이 언제고 이 시점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시점이 언제야? 이 시점이 3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때 나오는 y값들을 극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4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9죠. 계산하면 5에다가 몇까지 하니까 7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는 7입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3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7에 마이너스 27 지들끼리 사라지겠죠? 그 다음 똑같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 너까지 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의 계산은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그 극값들을 뭐 하면 좋겠다? 요 극값들을 합치면 좋겠다. 너네들 가져다 합치면 마이너스 18 그게 내가 찾고 있는 정답이겠죠.
그래서 얘 정답은 4번이야. 뭐 이런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좀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저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 아닙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 3번 곱했잖아. 마이너스 1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맞죠? 네. 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요? 네. 맞아요. 1. 맛은 넣어보자. 아,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 정도 얘기 나올 거고요. 남은 거 뭐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풀어보긴 할 건데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오셨네? 시간 안 드릴게요. 안녕? 지우야? 잠깐만요. 저 친구 주고 올게. 지우씨. 이 아이스크림 먹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앞타임 친구들이 오늘 수업 때 적분 나왔어요.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아이스크림을 샀고요. 저희보다 빠른 거. 훨씬 빠르죠? 근데 오늘 100페이지 나왔어요. 네 몇 페이지야? 69페이지? 30페이지 차이 나네. 왜 이렇게 뒤쳐졌어? 너네는 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친구들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만 수업 나간 걸 수도 있어. 내가 너무 그거 했나? 약간 여기 반이랑도 분위기가 좀 달라.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 빈 공간에 좀 필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얼만큼 중요하냐? 일단 모르면 내 손 못 들어. 일단 모르면 내 손 못 듣고 저는 굉장히 자주 쓸 거거든요. 필수냐? 필수는 사실 아니에요. 스킬이라고 보면 스킬일 것 같고요.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러진 않아요 또. 그냥 사실 대한민국에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다? 그럼 다 알아요. 오케이? 그 정도 얘기야. 로피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생각을 하고 그리면 돼. 3참수를 그릴 건데 살짝 이제 이렇게 예쁘게 그려요. 예쁘게. 오케이. 이 정도 예쁜 것 같아. 3참수 예쁘게 그려놓고 선을 2개를 그려. 몇 개? 2개. 띵. 이 선이 여기 접해야 돼. 마찬가지로 선을 2개를 그려서 여기 딱 접하게 만들어. 그다음에 이름부터 붙일 건데, 자, 선끼리 만나는 교점, 다른 말로 우리는 얘를 근 이렇게 불러요. 선과 접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접 이렇게 부르죠. 여기도 뭐라 불러요? 접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 여기 뭐라 부르면 돼? 좀 못 그렸네. 근 이렇게 부르면 돼.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접과 접 사이에 가운데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을 갖고 우리가 변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 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과 접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변곡점은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그냥 들어봐봐. 변곡점은 정확히 따지면 미적분 2네요. 여기서는 미적분 2 하는 이는 지금 없을 거니까 뭐 의미는 없을 텐데 이렇게 보면 좋아요. f가 0이 되는 친구를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fx가 0이야.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그게 근이잖아. 그쵸? 우리가 프라임이 0이 되는 친구를 뭐라 불렀어요? 극값 이렇게 불렀지. 맞아요? 얘를 또 미분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어요. 더블 프라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변곡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변곡점에 대한 수학적 느낌은 잘 몰라도 되고요. 이런 거야. 기사 같은 데 종종 나거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드디어 변곡점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감염자를 구경을 했더니 자, 우리 처음에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나 혼자서 10명한테 퍼뜨릴 수 있잖아. 그 10명도 10명한테 퍼뜨릴 수 있잖아. 그럼 지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나갖고 세상이 멸망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늘어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멈춰요. 환경정학 때문에. 멈추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꺾여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 뒤로는 감염자는 이 정도에서 계속 멈추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했죠. 이 선보다 아래쪽에 있었죠. 아래로 볼록이었지. 맞아? 이 선 이후로는 위로 볼록이죠. 오케이? 이런 점들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 하냐면 그런 걸 변곡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언급만 해주는 거야. 아예 모르면 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걸로는 우리 근을 구할 수 있고요. 프라임 갖고 보는 건 애초에 증가함수 볼 수 있었죠. 맞아요? 프라임을 갖고 뭘 볼 수 있다? 증가함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극값이야 이런 거였잖아.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더블 프라임은요. 오목볼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니네 입장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3차 함수도 미분을 두 번 해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다가 일단 핵심이야. 그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서 선을요 쭉쭉 내려. 하나, 둘. 그리고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린 사람만 아 하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 예쁘게 그렸으면 우겨야 돼. 요렇게 요렇게. 여기에 핵심은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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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림이 예뻤어요? 나름 좀 약간 만족하거든요. 길이가 그래도 비슷해 보여서. 정말 잘 그리네. 원래 그림 연습 좀 했어요? 아니야? 타고나 그런 건가? 잘 그리네. 또 나랑 비슷하고. 그렇군. 어쨌든 그래서 요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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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얘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하자면 얘는 점 몇 개? 5개에 대한 관계야. 몇 개에 대한 관계? 5개에 대한 관계. 그러면 5개 중에 2개만 알아도 나머지 점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5개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기에다가 밑에 요거까지 하나 이제 좀 써놓자. x-a가 0이다 라고 하면 얘를 보고 x는 a에서 근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죠. x-a의 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근인 것도 좋은데 x는 a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요 두 가지를 이해하고 하나만 더 쓸게. x-a의 세제곱은 0. 요걸 우리가 x는 a에서 3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그래프 개형을 옆에다 짤막하게 이제 그려볼게. 니네 시간 공간 되는 대로 그려. 얘는 실제로 갈 때 이렇게 뚫고 간다는 얘기야. 근이. 근데 두 번째 접한다는 친구는 어떻게 간다는 거야? 갔다가 접했다가 간다는 친구야. 세 번째 친구는 어떻게 간다는 거냐? 3중근은요 뚫긴 뚫는데 부드럽게 딱 해서 뚫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요거까지 활용이 되잖아? 그럼 앞으로 로직이 이제 이렇게 돼. 요 맨 위쪽에다 이제 잠깐 써볼게. 너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 그리기.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야. 1번 미분, 2번 인수분해. 이렇게 온 거야. 오케이? 미분과 인수분해. 근데 미분으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얻어올 수 있는 건 뭐야? 도함수를 갖고 도함수에서 뭘 얻어요? 극값을 얻고 극값을 통해서 개형을 얻어오는 거죠. 개형이 모양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인수분해를 하면 문제가 뭐냐? 근을 얻어버리지. 맞아? 근데 함수의 근을 얻었다고 해서 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하면 애매한 거야 지금.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를 그렸어. 최종적으로 네가 극값이 필요해. 그럼 결국에 미분을 또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오케이? 근데
방금 요 내용을 활용을 한다면 미분을 더 이상 안 하더라도 구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생기고요. 그 장점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 위에 변곡점이 내가 까먹을 거니까 이것도 써놔.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 변곡점이야. 뭐라고? 더블 프라임이 2 프라임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구간이 변곡점이다. 그럼 제가 잠깐 위로 올라가서 옛날 거 우리 접선의 방정식 거 좀 잠깐 보고 와볼게. 접방을 할 때 제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 대표 4번 같은 거 있죠. 대표 4번 유형 뭐야? 다시 만나는 점 이런 문제였거든. 요런 문제 심지어 니네가 이거 풀 땐 그래프 개형도 몰랐잖아. 맞아? 그래갖고 막 어려웠을 건데 이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3차 함수를 네가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충 그려. 어떻게 그리려고? 대충 그려. 요 3차 함수 증가야 감소야? 앞에 맨 앞에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면 증가야? 마이너스면 감소야? 얘는 감소하는 3차 함수니까 꼬불꼬불 중에 그냥 요런 함수라고 찍어. 쌤 꼬불꼬불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그냥 찍은 거야. 오케이? 요런 감소하는 친구였다고 치고 밖에 있는 점, 자, 요 위에 0,3이 있었대요. 0,3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냥 너라고 찍어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0,3이라고 찍으라고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다시 만나는 점 좀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아? 그러면 너 요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3차 함수랑 접선의 방정식이랑 같아지는 점을 따로 찾아서 얘를 구했었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여기에 평행한 선을 하나만 더 만들어서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놔. 오케이? 이렇게 그어놓고 이제 뭐라 부를 거야? 근, 접, 변, 접, 근 이렇게 부를 거야. 이 친구는요 평행선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x 평행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평행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떨어지는 이 모든 길이들이 어때야 돼? 이 모든 길이들이 같아야 돼. 어때 내 그림 실력? 이 정도면 괜찮죠? 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런 상태였어. 그 다음에 네가 점 하나 알았잖아. 점을 하나만 더 알면 편하다 했잖아. 이 중에 구하기 제일 쉬운 게 변곡점이야. 왜? 미분 한 번 했었지. 한 번 또 해봐. 위에다 다시 쓸까? 위에다가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 얼마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너 입장에서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0 나와? 6분의 8 집어넣어야 0 나와. 6분의 8은 다른 말로 3분의 4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시점을 가져다가 너가 3분의 4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0이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지금 여기가 한 칸이죠.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4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또 가면 3분의 4가 또 가는 거죠. 여기까지 또 가면 3분의 4가 또 가는 거죠. 맞아요? 3분의 4가 몇 번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있다. 얼마야? 4가 되겠죠. 근데 이 순간에 x좌표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그럼 4를 집어넣으면 좌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4를 함수에 대입을 쫙 하면 4세제곱, 4세제곱, 지들끼리 사라지고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가 4, 마이너스 17이야.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풀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계산이 어때요? 답이? 똑같이 잘 나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암산이 돼요. 밑에 거 잠깐 볼까 이제? 이거 보여? 얘 뭐야? 3차 함수죠. 길이 b모로 맞지?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 이거 심지어 계산 안 하고 풀 수도 있어. 이거 이기면 니네 답 좀 써놔라 그냥. 이 점과 이 점, 근과 접이죠. 맞아요? 변곡점이 어딘지 찾아야 되거든요. 변곡점. 변곡점 좀 찾을게. 미분 한번 해. 아 이거 페이지 알려줄까? 페이지 54페이지야. y는 3x제곱 마이너스 4죠. 미분 한번 또 해. y 더블 프라임 몇 x야? 6x죠. 이거 x가 얼마일 때 0이야? 0일 때 0이잖아.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아니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이 친구 x가 0일 때 0이니까 이 순간이 뭐라는 거야? 변곡점이라는 거야. 0인 변곡점이라는 거야. 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 직선과 평행한 친구까지 이제 이건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해주는 거야. 그리면 점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생기죠. 이건 심지어 기계가 그려놓은 거다 보니까 정말 예쁘게 어때요?
정말 예쁘게 같은 거리인 게 보일걸? 진짜 깔끔하죠? 맞아요? 깔끔하게 거리가 진짜 다 똑같게 생겼죠? 그치? 근데 지금 얘가 뭐래? 이 점이 얼마래? 1이래며. 이 점 얼마라고? 0이래며. 그럼 우리 한 칸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한 칸 길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럼 난 이 점이 궁금하잖아. 그럼 뒤로 몇 칸 가는 거야? 2칸 더 가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 2겠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PQ 길이, PQ 길이, QR 길이, QR 길이. QR이 어디 갔어? 아, 그치. PQ 길이, QR 길이 이렇게죠? 몇 대? 1대? 몇 대? 2. 맞아요?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진짜 계산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제 정리를 하면 무조건 1대 2야 쟤는. 오케이? 그런 거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을 하기 굉장히 편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뭔가 강력함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저 방 좀 넘어갈게. 요런 것도 잠깐 봐볼까? 이거 미분 한번 해봐. 얼마야? 3x 제곱. 미분 두 번 해봐. 얼마야? 6x죠? x 언제 0 나와? 0일 때 0 나와? 이거 변곡점이야. 여기 접점이죠? 맞아요? 이거 순서를 알아야 돼. 계속 선이 있었어요. 선을 기준으로 점 몇 개 나온다? 3개. 5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근접, 변접근 이렇게 있는 거야. 근접, 변접근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얼마? 몰라.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모르네. 그쵸?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마지막으로? 여기 0,2에서 접속 그것까 치고 접점만 한번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풀이가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맞아요. 요것만 찾아오면 남은 거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풀이가 되지 않을까. 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풀이들이 생길 수 있으니 기억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였고요. 다시 우리 하던 걸로 돌아올게. 쌤, 네. 저 아까 줬던 거 못 적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유형 6번 봅시다. 자, 그럼 fx가 x는 b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9를 가질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은 이 문제에서 당장 활용은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면 종종 할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해야 돼. 이 문장에서 정보가 몇 개야? 하면 2개야. 정보 몇 개? 2개야. 얘는 f에다가 b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심지어 f를 미분하고 b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극소값이라고 줬으니까. 그쵸?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 친구 미분을 잠깐 해볼게요. 너 미분한 f'x란 친구가 있었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9x 제곱에 마이너스 18x겠죠. 그럼 요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9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고 멈췄을 거 아니야. 요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너 이렇게 생겼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었구나.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다? 0이다. 이런 건 알았을 거라고요. 맞죠? 여기서 생기는 3차함수 또 이렇게 생겨 있겠죠? 맞아요?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 그려야 돼.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 순간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인 거잖아. 맞아요? 야, 너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헷갈릴 거면 그래프 그려놓고 얘가 f'x라는 함수인 거 써줘. 얘가 fx라는 함수인 거 써줘야 돼.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면 쓰는 연습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9다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얻어버린 거야. b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b가 마이너스 2니까 그 순간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9가 나온다라는 거 얻은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오도록 만들면 되겠죠. 야,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에 3, 8에 24, 그 다음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a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9다. a 마이너스 얼마? 12는 마이너스 9라서 a라는 친구는 3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얘랑 얘는 서로 빼면서 만드니까 정답은 4번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뭐 이 정도 풀이들이었군. 그대로 넘어가서 잠깐만 활용은 안 할게요. 우리
대표 8번으로 넘어갈게. 얘는 다시 먼저 8번. 오케이. 대표 8번.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가 아래랑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좀 골라봅시다. 일단 요거 풀려면요. 지금 뭐 그래프도 그래프인데 좀 필요한 것들을 해봐야 돼. 일단 봐봐. 얘가 fx잖아. 그러면 나머지 다 죽이고 d만 살리려면 x에 0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네가 여기에다가 f에다 0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d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얘잖아. 얘.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d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d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인 게 뻔히 보이죠? 0보다 높은 값이니까. 그렇지? 이건 파악이 됐어.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개형 다 외웠죠, 이제. 얘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함수지. 맞아? 내려간다는 건 맨 앞에 있는 a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플러스일 때 올라간다 했잖아. 마이너스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 사람아 다시 얘기할게. 내려가는 놈 마이너스야? 네. 내려가는 거라고 지금? 아, 음수요. 음수예요. 그래서 a가 양수다, 음수다? a는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미분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요 파란색 포인트들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미분을 한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지. 마이너스니까, 그치? 요렇게 두 개를 갖고 있을 거고, 이 순간 각각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랬을 거야. 요게 얼마라고? 알파라고. 이게 얼마라고? 베타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그림을 보면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에 더 가깝게 y축이 있죠. 맞아요? 이 친구는 그래프를 가져다가 선을 그으면 뭐 요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요 함수를 우리가 프라임 x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럼 프라임 x 잠깐 써보자. 좀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쓸게. f 프라임 x라는 친구는 얼마? 3ax 제곱에 2bx에 더하기 c라고 표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남은 부호들 처리 좀 할게. 여기에다가도 만약에 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c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프라임에다가 얼마 넣으면 0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c예요. 그렇지? 그럼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은 c가 여기 있으니까 양수겠죠. 얘는 양수겠지. 그래서 c도 양수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b만 구하면 문제 끝나거든요.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선 이 생각이 필요해. 이차 함수의 축이 여기 있죠. 맞아요? 근데 이차 함수의 축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친구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5일 때 기준으로 1일 때 기준으로 절반의 부호 바꾸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축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너 3a로 잠깐 묶어 놓으면 x제곱 더하기 3a분의 2bx 더하기 c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직 표준형 안 바꾼 거예요. 우리 요 가운데 친구를 갖고 뭐 해야 돼? 절반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절반을 하겠다는 건 분자 절반을 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a분의 b가 되겠죠. 그거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여기 있는 축이 결국엔 마이너스 3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축은요 누가 봐도 음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얻어올 수 있냐? 이 친구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친구는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마이너스를 떼고 나면 3a분의 b는 0보다 커야 될 건데 그때 a의 부호가 뭐였지? a의 부호가 음수였죠. 그럼 a가 마이너스니까 요게 사라져 버리면 마이너스를 없앤 셈인 거니까 부등호가 뒤집혀서 결국에 b는 음수여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에 대한 부호 판단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돼. 둘이 곱하면 양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렸고 자 ac 곱하면 얼마예요? 음수 예 틀린 말이고 ad 곱하면 얼마예요? 음수 틀린 말이고 bc 곱하면 얼마예요? bc 곱하면 음수 이거 올바른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풀어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부호 판단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바람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래프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총합으로 쭉 쓰는 거거든요. 목표가 몇 개야?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전부 얘기를 했어요. 또 개념적으로 할 건 없고 방금 전에 이제 시간을 쭉 썼었죠. 우리 앞쪽 개념을 썼었는데 그래프를 그릴 거면 뭐가 중요하다? 미분하는가 인수분해할 거다. 미분하면 극값을 잡아서 개형을 그리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쓰고 넘어가서 그런데 근을 갖는다, 접한다, 삼중근 갖는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맥락들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할게요. 넘어가서 바로 대표 1번 한번 풀어보면 할만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얘가 안 지나는 삼면이 필요하거든요. 얘를 그려보려 했더니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인수분해는 안 보이니까.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결과적으로 3으로 묶어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3에 x-1과 x-3으로 나눠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아, 그럼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알아 몰라? 이제 알죠? 얘 꼬불꼬불 함수일 거야. 요 순간을 1이라고 부를 거고 이 순간을 얼마라고? 3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1일 때랑 3일 때 값들 좀 구경을 하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하고 1을 집어넣어봤더니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계산한 마이너스 5에다가 1 집어넣으면 너까지 4 계산하면 2가 나올 거거든요. 이 친구 값이 2인 건 나도 알았어요. 똑같아요. 3 집어넣을게. 3 집어넣으면 27에 여기는 마이너스 54예요.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27 다시 집어넣으면 플러스 27 지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이너스 2 혼자 남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마이너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사이 정확히 가운데 x축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을 잠깐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이제 아까 비율관계 처음 설명했었죠. 그거 활용하면 더 좋기는 한데 0이라는 친구가 y축이 이렇게 있을지 어디 있을지 너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맞아요? 만약에요 이렇게 있어버리면 그렇지만 이렇게 있어버리면 1, 2, 3, 4 다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여기 있는 이 y축이 뭐 한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번에는 이 3면은 안 지나가는 모습이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은데 이럴 때 이런 걸 쓰면 좋아요. 잘 보세요. 요때랑 이때는 평행한 선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근접, 변접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접부터 접까지 두 칸 차이죠. 맞아요? 접부터 접까지 두 칸 차이인데 그 길이가 실제로 얼마야? 1부터 3까지 2죠. 두 칸을 2로 나타낸다는 건 한 칸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1로부터 한 칸 전은 얼마였겠어? 0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y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2, 4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여기는 2, 4분면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2, 4분면 안 지나가는구나. n은 얼마다? n은 2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n은 2였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른쪽 넘어가서 대표 2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 프라임을 가져다가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자.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이 없기 때문에 얘로 식을 만들어야 돼. 이 친구는요 두 근을 너랑 너로 갖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프라임 x 한번 써볼게. 프라임 x란 친구는 말이야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최고차 모르니까 a라고 살려놓을게. 오케이? 자, 문제 없을 거고 이 친구가 0을 집어넣을 때 3을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된다. 자,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계산했을 땐 마이너스 5a가 되는데 그게 3이 나와줘야 된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프라임 x는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전개 좀 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 분배를 좀 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2x에 플러스 5가 사라지고 3만 남겠죠.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참 아쉽게도 본인들이 아직 적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거기 3차 함수가 있었잖아. 걔를 미분한 게 너잖아. 3차 함수를 몰랐으니까 3차 함수도 한번 이렇게 써볼게. 3차 함수 fx라고 친다면 이 친구는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제곱에 플러스 cx의 마지막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표현한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면 f'x라고 미분을 하면 3ax 제곱에 더하기 2bx에 더하기 c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야, 그러면 여기 있는 프라임과 여기 있는 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녀석이 같으려면 3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야 될 거고, 결국에 여기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라고 쓰실 수 있겠죠.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2b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12였고요. 얘를 만족하는 b는 얼마여야 돼요? 5분의 6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는 그냥 얼마라는 거 알아요? 3이라는 걸 얻었을 거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3차 함수를 다시 써보자면 fx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1에 x 세제곱에 플러스 5분의 6에 x 제곱에 플러스 3x에 더하기 d입니다. 쓸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썼고요. 문제는 얘를 미분해서 다시 극대극소를 찾아야 돼. 그 미분한 친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계산은 안 할 거고요. 그 미분한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와야 우리 입장에서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겠죠. 흐름이 좀 길어졌어요 지금. 요거 가져다가 네가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5를 곱하고 3으로 나눌게. 다시 뭐라고? 5를 곱하고 3으로 나눌게. 이 친구는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까지 붙인 겁니다. 플러스 3으로 나누면 4가 남았죠? 4x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이 친구는 5를 곱하면 15, 3으로 나누면 5였겠죠? 여기가 플러스 얼마? 5였는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5, 걔는 0입니다. 맞죠?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게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5랑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능한 x가 두 개가 있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뭐야? f에다가 1 집어넣고 f에다가 마5 집어넣고 걔네들의 값을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참 슬프게도요 아직 d를 몰라요. 그렇지만 괜찮은 게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얘는 숫자 플러스 d죠. 맞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얘도 숫자 플러스 d죠. 두 녀석을 빼면 d끼리 뭐가 되니까? 사라질 테니까 d를 모르는 채로 계산하고 빼시면 그게 정답일 거다. 자, 뭐 이 정도 표현하는 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니네가 하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함수 그래프의 해석. 자, 함수 fx의 도함수 프라임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지금 얘는 무슨 그래프야? 프라임 그래프야. 프라임은요 0보다 크면, 다른 말로 양수면 여기가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야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프라임이니까. 자, 물어보는 거 볼게. 마3부터 마2까지 함수 증가하니? 감소입니다. 예? 프라임은 증가하는 모습은 맞죠. 근데 봐봐, 마3부터 마2까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감소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증가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속으면 안 된다잉.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극대다. 야, 극대가 되려면 0을 찍어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생각을 해볼까? 극대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증가하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감소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무슨 얘기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극대라고 부르면 되겠니? 안 되겠죠? 맞아요? 다시 얘기해볼까? 이 친구 마이너스 2에서 0을 찍어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부호가 마이너스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 다음에 증가니까 얘는 극소야 극소. 극대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얘기야. 자, 마찬가지야. 이번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에서의 마이너스의 값을 보면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감소 이렇게 되겠죠. 증가 감소로 바뀌는 걸 갖고 우리는 극소가 아니라 뭐라 불러야 돼? 극대라고 불러야 돼. 요것도 x 이렇게 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는 구간 마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증가한다. 자, 이번에는 마1부터 3까지 요 구간을 봅시다. 이 구간에서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인 게 뻔히 보이시죠? 그럼 얘가 음수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예요. 그러니까 증가라고 부르면 안 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극값을 갖는 점은 3개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얘기야. 왜? 마지막 친구가 다시 마플로 바뀌면서 0을 찍어주죠. 0을 찍는 포인트가 총 몇 개가 있고 0 찍는 건 3개가 있고 그 순간마다 부호까지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3개가 나와줄 거다. 5번 올바른 얘기겠죠? 오케이? 저거 밖에 비와? 이거 비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네? 자, 비가 오는구나. 오케이, 대표 4번 볼게요. 어쨌든 지금 푼 문제 있잖아. 혹시라도 좀 머뭇머뭇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꼭 저한테 얘기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니네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월요일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빨리 온다고 얘기했니? 안 했죠. 정훈이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니까. 경화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약이죠. 월요일에 학교 안 가요. 아, 월요일 학교 안 가요? 네. 아, 그게 좋아요. 어쨌든 월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학원에 12시까지 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학 전에 마지막으로 좀 빨리 올 수 있는 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빨리 오는 거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하고 영어 몇 시부터지? 영어 그때 안 가요. 아, 영어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은 약간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분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12시부터 4시까지 질문이 되고요. 4시 이후로는 수업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할 건데 문제는 니네 타임은 사실 수업이 저녁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너 영어 안 가? 저는 일찍 오고 싶은데 시간이 어. 뭔가 너무 비다 보니까 있습니다. 시원이 있어요? 내가 차에 우산 애들이 맨날 두고 가서 많거든? 나 하나 줄 테니 가져가. 응. 너 우산 있어? 3차함수 fx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라고?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극값을 갖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프라임이 0이 되고 추가로 부호까지 뭐가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오케이? 프라임이 0이 되고 부호까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얘를 미분하면 일단 위에 잠깐 써볼까? f 프라임 x가 될 건데 요 f 프라임 x는 얼마?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상태가 뭐야? 너가 0을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0을 찍고 부호도 바꿔야 돼. 그럼 얘가 0을 찍고 부호를 바꾸려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만 원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부호가 풀, 마, 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컸다는 얘기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판별식 4분의 d짜리 한번 써볼게. 4분의 d라는 판별식은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두 놈의 곱의 2배니까 144거든요. 그게 0보다 크면 좋겠다. 이렇게 읽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자다 계산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a-12랑 다시 a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a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2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정답은 몇 번? 1번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결국에 극값 물어보는 건 일단 미분한 친구가 근갖는 내용들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괜찮니? 괜찮아요? 자, 5번 한번 볼게. 이번에는 극값을 뭐 해달래요? 극값 갖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값을 안 갖겠다라는 건 뭐 했겠다는 거야? 얘 미분하면 프라임은 결국에 6x제곱에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6x에다가 더하기 4a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이참수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번엔 그 값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아예 안 만나는 상황 요 두 가지를 원하는 거겠죠. 그럼 저런 상황은 판별식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면 돼요? 판별식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판별식 좀 쓰자. 너를 절반하면 2가 날라가고 요거 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a 플러스 6의 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두 놈의 곱 그러면 6 곱하기 4a 결론은 24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12a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2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2차 부등식 한번 풀게. 너는 a제곱 마이너스 12a에다가 플러스 36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좀 하시면요 결국에 a-6 전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표현되어 있는 상태 생각을 해봐.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 6에서 접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너라는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죠. 맞아요? 그럼 0과 같아지는 순간은 딱 언제 한 번만? 6일 때 한 번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는 결국에 얼마다? 6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2차 함수가. 그리고 이 친구가 깔끔하게 어디서? 깔끔하게 여기 6에서 접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함수를 어떤 멋진 함수 뭐 있을까? 네모 함수 이렇게 부르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네모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봐 이런 거잖아. 네모 자체는 0보다 낮은 곳이 있어요? 하면 없는 거야. 0과 같은 곳이 있어요? 하면 6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a가 얼마일 때? 6일 때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대표 6번 한번 볼게.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일단 안 해드릴 순 없어서 이거는 말은 해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1학년 때 개념이 좀 필요해요. 이거 칠판 쓰고 와야겠다. 자,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요 판별식을 쓰잖아. 판별식을 쓰는 목표가 뭐야? 하면 판별식은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거거든. 근이 몇 개인지. 그래서 판별식의 목표 자체가 근의 존재성이야. 판별식을 썼는데 0보다 크다. 많이 오는데. 부모님 연락해서 혹시 시간 되면 데리러 오시라 하세요. 시원이는 원래 어떻게 가니? 그럼 됐고. 근데 이렇게 심하게 오늘 좀 몰랐는데. 그럼 장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태풍 때문에 그럴 거야? 자, 어쨌거나 근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판별식은 근의 존재성을 보여준다.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 같은 걸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 얘는 극대값 극소값을 가져라 라는 문제면 프라임이 0인 순간이 있어라 라고만 들어도 되지만 얘가 정확히 여기에서 가져라 라고 지정을 해버렸죠. 어디서 가져라? 마일부터 1 사이에서 가져라. 그럼 봐봐. 얘는 미분을 하면 몇 차 함수야? 6x제곱에 플러스 2px 마이너스 p 플러스 2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그럼 저 2차 함수가 근을 가져서 그때 극소를 갖는 거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지라고 했죠. 근의 위치를 특정했죠. 만약에 2차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근이 있었어. 근데 내가 구경하는 곳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면 이 사이에서 근이 있나요? 그러진 않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실제로 0보다 크잖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 돼요. 그 두 개가 혹시 주의 기억나요? 여기서 그 수업 들은 사람 너밖에 없어. 함축, 팔 이렇게 세 개죠. 이거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들어본 적 있어야 돼. 그래서 함은 함수값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축은 이차함수의 축을 확인해야 돼. 얘네들의 목표가 뭐다? 얘네들의 목표가 위치를 특정한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행동 양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너는 여기 있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두 근을 갖는 건 물론이고 그 두 근이 여기 사이에서 발생하길 바래.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맞아요? 얘가 마일부터 1까지야 라고 표현을 할 거고 난 저런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판단 함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하셔도 돼요. 함 이렇게 쓰고 함수값을 볼 거야. 함수값 어떻게 보면 되냐?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경계인 순간에 그때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죠.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마이를 집어넣으면 양수야. 프라임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으면 양수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양수야. 자, 두 번째 축. 그럼 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2차 함수의 축은요 안 정해져 있는데 그 친구는 마일부터 1 사이여야 돼. 그러면 이 2차 함수 축 좀 찾아올게. 너 6으로 잠깐 묶으면 6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6분의 2px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죠. 맞아요? 요거 6만 잠깐 묶어놓고 이 두 개만 묶고 6만 묶어놓은 거야. 요 가운데 절반의 부호를 바꾸면 축인데 이 상태에서 절반하면 분자만 절반에서 띠 떼면 되죠. 6분의 p 부호까지 바꾸니까 마이너스 6분의 p라는 친구는 마일부터 1 사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친구 가져다 계산을 하면 p라는 친구는 마6부터 6까지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 d 정확히는 4분의 d가 있다면 판별식은 어떻게? 너의 절반의 제곱을 해서 p제곱 이렇게 쓰시고 p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p 플러스 2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왜 그런지도 조금 다 하고 설명할게. 이거 계산하면요 p제곱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고요. 그렇죠? 아 이거 미안해 부호 바꿔야 돼. 플러스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야.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이차함수 잠깐 구경을 해보면 얘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가운데가 마3에서 생기죠. 그럼 마3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3 대입하면 9에다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 너까지 하면 그래도 3이죠. 얘가 3이기 때문에 x축은 요 아래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2차 함수는 언제나 0보다 크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p의 결론이 p는 실수 전체 이렇게 나와. 자 위에 있는 것도 이제 계산만 다 할게. 프라임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p랑 마이너스 p를 하니까 마이너스 3p에다가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p는 3분의 4보단 작아야 돼요. 두 번째 것도 같이 보면 이번에 1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6, 2p 마이너스 p, p 남고 마이너스이니까 결론적으로 뭐 p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이게 0보다 커야 돼. 만족하는 거 p는 마사보다 커야 돼. 뭐 이 정도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p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p를 찾을 거면 결론적으로 3분의 4보단 작아야 되고 마사보단 커야 되겠죠. 이거 갖고 정수 p의 개수를 구하시면 된다. 쌤, 계산도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대표 6번 문제는요. 경화 기준에서는 꽤 나올 법하고요. 광주고도 나올 만은 하지만 번호대가 좀 다를 것 같아. 몇 번이요? 너네는 이제 10번 이후에 10 약간 뭐 한 5번, 16번 이렇게. 오케이? 저런 게요? 20번 때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너네 이거 어려운 걸 풀어봐야 돼. 진짜 어려운 거 풀면 니네 끝장나요. 올림푸스 이제 풀어봐봐 시험 때 배울 때. 근데 이제 경화 기준으로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9번, 8번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니네가 구분만 할 수 있었는데 잘 봐봐. 이런 문제랑 이런 문제를 보고 네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신감이 계속 없어요. 너 이건 잘 풀 수 있다고 연습하면. 요 앞에 것도 잘 풀 수 있었다고. 근데 얘는 잘 못 풀만 하다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떨 땐 풀리고 어떨 땐 안 풀리고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너한테 그네 위치를 특정하잖아. 그네 위치를.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괜찮거든요. 너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 7번에 이게 나왔어.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멘탈이 터지겠죠 사람이. 7페이지 뭔지 알지? 1, 2, 3, 4, 5, 6 딱 풀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이건 거야. 그럼 이거 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와 진짜 개망했다 뭐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쌤 지금 이런 행동들 왜 하신 거예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 순간을 기점으로 내가 원하는 건 마일부터 1이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함수값만 본 거야. 네가 축을 안 본 거야. 함수값이 양수야, 함수값이 양수야 라는 조건만 달아버렸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냐면 이런 그래프 어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면 어때요? 함수값 양수죠. 맞아요? 두 군도 잘 나왔지. 네가 축을 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아? 난 이런 건 원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 그럼 축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근데 네가 축을 봤어. 함수값을 안 봤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난 이런 걸 원했는데 축이 사이에 들어왔대. 판별식도 0보다 크대. 근데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는 거야. 축은 사이에 잘 들어와 있어. 근도 두 개가 잘 나왔어. 근데 내가 원하는 데는 없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네가 판별식을 안 보잖아. 얘를 안 보고 함수값을 봐버리잖아.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참수 이렇게 있어. 함수값은 둘 다 양수야. 오케이? 이 참수 이렇게 있고 함수값 둘 다 양수야. 이때 다 양수야. 축도 잘 들어왔어. 근데 얘가 애초에 근을 안 가져. 그러면 되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냥 뭐 하시면 되냐?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그리고 꼭 세 가지 함수값, 축, 판별식 세 개를 다 봐야 된다.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가운데 2P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친구가 담당하는 게 이참수의 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참수의 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것 뿐이고요. 맞아요? 그 밑에 문제 봐봐. 얘는 미분을 하면 여기가 4x가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축이 움직이겠니? 얘는 축이 안 움직여요. 이런 친구들은 축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함축판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라스트는 아니야. 7, 8 두 개 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라. 그냥 갖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참 슬픈 점은요, 4차를 미분하면 3차가 나와요.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f'x가 될 건데 이 친구는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24x 제곱에 플러스 4ax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네가 심지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인수분해를 굳이 하려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 4x로 묶어놓으면 2x 제곱에 이것까지 써놔. 여기까지 6x 플러스 a 이렇게까지밖에 못 쓰죠. 근데 문제는 네가 이건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4차 함수 그래프 개념이 빠르게 지나가야 돼. 4차 함수 그래프 개념이 빨리 지나가야 돼. 4차 함수 그래프 개념 몇 개? 6개. 그 중에서 극대 극소를 전부 다 갖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얘 말고는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건 없어. 이런 거 어때?
극대가 없죠. 맞아요? 이런 거 당연히 극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야. 꼬불꼬불한 게 필요한 거야. 얘가 나오겠다라는 건 3차 함수가 결국에 3번의 근을 가져야 되겠죠. 맞아요? 얘를 미분한 3차 함수가 3번의 근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내용 자체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프라임의 근이 몇 개? 3개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이 3개가 있어야 되겠다. 자, 프라임식 여기 있었죠? 이미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주죠.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가 나와주는데? 2개 나와주면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하면 3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식은 어떻게 쓰면 돼요? 케이스 근데 좀 나눠주시는 게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쨌든 이 친구는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 친구 가운데 거 판별식 좀 쓸게. 반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a. 그 친구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원하는 건 a란 친구는 2분의 9보다 작아야 되고요. 정수 a의 최대는 4번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물론 얘들아, 지금처럼 풀면 나중에 틀릴 가능성이 하나 있거든요. 언급을 하나 좀 이런 거야. 여기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실근 0보다 크다 그랬지, 판별식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너가 두 근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2개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중근이 돼버리겠지. 맞아? 우리 입장에서는 요 친구가 0을 근으로 갖는가는 궁금해해야 돼. 얘가 2개인데 0을 가져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런 것까지는 사실 추가로 쓰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a가 근을 0으로 갖는 경우가 있는가를 궁금해 해보고 0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을 집어넣어서 이 결과가 0이 나오면 실제로 너의 근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만 남아요? a만 남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a라는 친구가 0이면 근이 0이다 라고 불러질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까지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했는데 다행히도 어차피 최대값은 4였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는 좀 3이었어. 4였어. 그러면 답이 4가 아니라 3이 돼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요거 만족하면 돼 하고 바로 넘어가면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 뭐까지 보자? 너가 중근을 발생시키면 어떡하지 하고 구경을 해봐야 된다. 자, 마지막 8번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번엔 얘가 극대값을 갖지 말아달래요. 정확히 반대의 이야기겠죠.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프라임이 이미 미분이 돼 있어요. 깔끔하게 돼 있어. 극대값을 안 갖겠다라는 건, 자, 실근이 3개가 아니란 말이겠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이 문장 자체는 결국에 프라임은 0이라는 근 자체가 몇 개? 3개가 아니다 라는 얘기야. 야, 그러면 3차 함수의 근이 3개가 아니라는 건 중근과 실근 하나 있든가 아니면 실근에 허근 2개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게. 지금은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게 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입장에서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중근 하나 이렇게 있었다 쳐봅시다. 오케이?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근데 실근 하나, 중근 하나 하면 여기서 케이스가 2개가 생겼어요. 옆에 케이스 1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라는 친구가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너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될 것 같아.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a고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는 얼마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a는 0 또는 3입니다.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 내가 꼭 보자고 한 거야. 이거 보자고 한 거야. 만약에 중근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너가 근이 2개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근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너도 근을 마 2로 가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럼 마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 2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 친구 똑같은 게 이번엔 중근인데 어떤 중근? x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3a가 결과적으로 얼마고? 0이고 정리하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야. 자,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 실근은 그냥 하나, 허근이 두 개인 거야. 야, 실근 하나에 허근이 두 개면 결국에는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3a인데 허근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a가 0부터 3까지야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을 전부 만족시키는 건 마 4, 0, 1, 2, 3 몇 개? 5개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표현을 하면 일단은 정답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제 정리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잘 들어봐. 제가 굳이 정확히 따지면 3개로 나눠서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성향상 좀 투머치한 것 뿐이고요. 결국에 니네가 문제 푸는 입장에선 판별식을 2번씩 쓰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지? 결국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 따로 한번 세는 거야. 근데 이제 설명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난 좀 편해갖고 설명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판별식 한번 대입하는 거 한번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